그리고 이게 한 번 말하는 거랑 두 번째 말하는 거랑 또 다섯 번째 말하는 거랑 또 달라요. 언제나 이제 처음에 말할 때는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상담을 5번 가서 5번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. 근데 그 딱 용기를 내고 나서 말을 했을 때 점점 쉬워지는 걸 느꼈고 점점 저도 힘을 얻어가는 걸 느껴서 저는 말하는 게 저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에피소드 1 이거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다 이 제목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.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가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2년이 지나고 2020년도 4월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건 당일부터 그 2년간의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.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내 경험을 용기 내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함께 만나게 된 거고 댓글에 보면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가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사회냐, 그리고 이런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,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생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먼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일단 저는 사건이 2개였어요. 똑같은 사건이 16년도에 한 번, 20년도에 한 번이 있었는데 16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은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 저희 집에는 엄마랑 같이 사는 남자친구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학교 상담실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미자였기 때문에 경찰서를 직접 안 가고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진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어요. 그 사람을 한번 믿었더니 믿지를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또 그 사건이 터져서야 또 알게 됐어요. 20살 때 또 그러고 나서 그때는 고소장을 쓰면 끝날 줄 알았어요. 저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가해자 말 듣고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수치스러운 그 말들과 입에 담지도 못할 그 발언들과 해가지고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고 힘들었어서 그래서 힘들다가 순간 생각이 든 게 괜히 신고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. 신고를 괜히 했나? 왜 내가 힘들지? 재판도 가기 전인데 네. 그 진술하는 단계에서부터 네. 엄마도 그때 당시에는 왜 빨리 말을 안 했냐고 왜 그랬냐는 식으로 좀 저를 나무라는 듯이 좀 했었어요. 저는 그러니까 지금 21살인데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걸 당했고요. 저는 이제 약간 인터넷에서 만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다. 내 말이 맞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서 저는 이제 카톡으로도 막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음란성 메시지들 같은 것도 받았었고 뭐지? 이러다가 이제 순간 이렇게 이거 성폭력 아닌가? 라고 이게 자각이 설 때쯤 한 중3 때쯤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거 성폭력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학교에서 받기 시작했죠. 저는 성추행이었고 이제 2018년도에 찜질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무릎 꿇고 바로 빌었죠. 근데 그런 걸 영상으로 다 이제 남겨놨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부정을 하더라고요.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,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명백한데 그게 심지어 저는 CCTV도 있었죠. 찜질방이니까. 그렇죠. 되게 명확한데 이렇게 가해자가 나오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다 밀려서 맞아요. 굉장히 복합적이에요. 그 마음이.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
첫 번째는 아무래도 죄책감, 그러니까 자책감이죠. 수치심, 거기에 이제 이어서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거기 가지 않았다면,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,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,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나에게도 조금은 1%라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두 분은 또 느끼셨는지. 일단 자기 비난, 죄책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되게 억울함도 있었고 후회스러움도 되게 많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. 그때 첫 번째 신고했을 때 바로 감옥에 넣지 못한 그런 후회감?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끌고 온 게 아닐까? 내가 그 일을 자초한 건 아닐까? 그냥 제 자신한테 그냥 다 책임을 다 떠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. 저도 비슷한데 그냥 제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게 너무 크기도 하고 뭔가 조금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? 이런 것도 들고 그냥 내가 뭐 동의를 안 했다곤 하지만 내가 막 내심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제 탓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그 상황에서 뭔가 기분 좋은 감정이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명백하게 폭력이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무한테도 상의할 수 없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맞나?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없고 혼자 그냥 계속 생각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는 이제 2차 가해.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은 해주셨는데 먼저 일단 두 분이 좀 경험했던 2차 가해들 대표적인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딱히 저를 향한 말들은 아니었는데 그냥 볼 때마다 2차 가해를 받는 느낌이었어요.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밤에 그래도 여자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던가 여자가 꼬리 쳤으니까 그렇다 뭐 여자가 꽃뱀이다라던가 아니면 자기도 좋아했으면서 신고를 한다 이런 류의 댓글들을 볼 때마다 왜 저를 향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엄마도 제 탓을 하고 주변 사람들 물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제 탓을 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경찰 진술할 때도 약간 그 과정도 이미 2차 가해였고 저는 그 얘기를 계속 꺼낸다는 것 자체도 2차 가해였고 맞아요. 엄마는 지금은 제 탓을 하지 않지만 그때는 워낙에 좀 그랬던 게 분위기상 자꾸 제가 잘못한 걸로 흘러가니까 이거 2차 가해 아닌가?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2차 가해를 저는 언제 경험을 했냐면 이제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저는 사건 당일날 바로 신고를 하고 그 가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제 방으로 이제 오더니 근데 가해자가 지금 부인을 한다. 근데 여성분이 먼저 다리를 건드렸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세요? 그렇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 무너지더라고요. 또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억울하고 막 화도 되게 많이 나고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2차 가해가 왜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할까? 유독 성폭력에 있어서 이 심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, 그런 심리를 이해를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처녀성에 대한 거. 그래서 처녀성이 손상되는 거에 대한 뿌리 깊은 여성 혐오가 있대요. 두 번째는 이건 되게 예측 불가능한 비극이잖아요.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런 일이 너한테도 일어났으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피해자 탓을 함으로써 나는 밤늦게 안 다니고 짧은 치마를 안 입고 클럽에 안 가니까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 라고 확신을 자꾸 가지려고 네가 잘못했네. 네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하는 거래요.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정의롭고 또 양심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환상이 있대요. 근데 그 환상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.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나빠.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라우마죠, 말 그대로. PTSD가 생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
실제로 PTSD 진단을 받았고 그 알아차리기 전부터 그냥 계속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좀 더 심각하게 그때 뭐 느낌이라든지 그때 뭐 말이 들리는 것 같다든지 그걸 계속 경험을 했고 악몽도 그냥 그런 류의 악몽을 계속 꾸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일단 집에서 그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자체가 트리커가 많이 눌렸었어요. 제 방에서 그랬었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그랬으니까 새벽 시간만 되면은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떠올라서 잠도 안 오고 새벽 시간만 되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. 분노, 화 이런 게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불쑥불쑥 이렇게 오잖아요. 네. 좀 어떠셨어요? 일상에서도 계속 그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더 날 수밖에 없어요. 약간 그걸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분노도 약간 스스로한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좀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수사할 당시에도 왜 이리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 보이지?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 가해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을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없으셨어요? 남자 자체를 무서워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남자랑 아예 뭐 손 같은 것도 못 잡고 그냥 누구든 안 닿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저도 저대로 자존감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던 상태이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. 만나도 막 저의 공황이랑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,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용기를 더 내자, 그리고 끝까지 가자, 이렇게 만들어줬던 힘이 있을까요? 혹은 계기가 있을까요? 그리고 이게 한 번 말하는 거랑 두 번째 말하는 거랑 또 다섯 번째 말하는 거랑 또 달라요. 언제나 이제 처음에 말할 때는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상담을 5번 가서 5번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. 근데 그 딱 용기를 내고 나서 말을 했을 때 점점 쉬워지는 걸 느꼈고 점점 저도 힘을 얻어가는 걸 느껴서 저는 말하는 게 저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도 이제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도 있었고 저를 좀 올리려고 좀 고가 세우려고 생각을 좀 많이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반향을 좀 부정적인 지금 마인드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틀려고 자신한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더 굳혀왔던 것 같아요. 성폭력 피해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? 어떤 게 내가 도움이 됐지?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를 만들려고 결심을 하면서 쭉 정리를 했었고 유튜브에 올리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랑 달랐다라고 하듯이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내 감정들도 정리가 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회복에 있어서 좀 제일 필요한 거? 무조건 피해자 잘못은 100% 아니다라고 계속 굳혀주셔야 돼요. 들어주시고 그냥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마 피해자 중에서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신고하기를 망설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물어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마지막인데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외상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트라우마나 어떤 고통을 겪고 나서 피해자에서 진짜 치유자로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생각들, 과정들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놓지는 말자. 어떻게든 나는 나아가고 싶다. 나는 이 자리에 멈춰 서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는 회복해 있었고 어느 순간 강해져 있었고 그거를 느꼈어요. 저는 사실 외상후 성장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제가
저는 제가 아플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약간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아픈 걸로 상처로 존재해도 괜찮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언젠가는 괜찮을 수 있는 날이 꼭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죽고 싶었고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아픔들을 겪었던 거가 의미가 생기더라고요. 이걸 바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게 생겼구나. 그 목적으로 삼아볼까? 라고 하면 훨씬 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 자꾸 나는 왜 이렇지?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거에서 딱 벗어나니까 되게 자유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더 멋있는 것 같고 그쵸? 네. 그 틈틈이 또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회복하는데 트라우마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